대표님, 지분 100% 갖고 싶죠? 공동 창업자 간의 지분을 동일하게 나누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소풍벤처스에서 대표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한상엽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건 업종에 따라 좀 다르고 그 회사나 혹은 우리 팀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일단 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종류에 따라서 지배구조가 어떻게 설정되는지를 좀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개인 사업자는 말 그대로 뭐 한 명의 개인이나 혹은 좀 소수의 개인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고민하시는 이제 법인 사업자, 이 법인회 같은 경우는 주주들과 혹은 이제 주주들에 의해서 선임된 이사회, 그리고 이사회에 의해서 선임된 경영진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조직이어서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의 지배구조를 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좀 생각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그 매출이나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또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이게 그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되는데 최고 세율이 45%까지 가게 되고, 법인 사업자는 또 법인세율이 또 최고 25%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회사가 매출도 크게 나올 거고 규모도 나중에 크게 갈 것 같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법인 사업자가 맞고요. 다만 개인 사업자로 갔다가 법인 사업자로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는 있는데요. 이 경우에 보통 같은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법인 사업자로 시작됐던 시점이 아니라 앞서서 개인 사업자로 시작되었던 시점부터가 회사의 시작 시점으로 봐요. 고로 내가 개인 사업자였다가 법인 사업자로 새로 시작했다 이런다고 해서 법인 사업자로 시작했던 그 시점이 시작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지금 창업 몇 년 기업인지를 산정할 때 이런 좀 기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그 기본적으로 좀 다수의 공동 창업자들로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투자 등의 자금 유치를 고민하고 계시는 창업자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법인 사업자가 맞습니다. 개인 사업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의 개인들이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로 구성을 할 수는 있는데요. 외부의 투자자가 유상증자와 같은 방법으로 지분을 획득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 이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무조건 법인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결정을 좀 하시기 전에 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회사는요, 3단계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인 주주, 즉 주주총회라는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주주에 의해서 선임된 이사들. 통상 이 이사회의 구성원들은 물론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두 등기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이사로 등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사회에서 선임된 경영진들이에요. 경영진들은 통상 일상적인 회사의 운영, 그리고 회사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이 이사회는 설치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상법에 의해서 이게 중요하게 결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들은 이사를 2명 이하로 둘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사회는 최소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걸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의 자본금이 10억 미만이다 이러면 등기 이사를 2명 이하로 둘 수 있고 이사회를 운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회사의 자본금이 10억 이상이거나 혹은 자본금이 10억이 아닌데 그 등기부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등기 이사가 3명 이상이다 이러면 무조건 이사회를 운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근데 상법에도 보면
이사회를 꼭 설치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텐데, 기본적으로 그 이사회라고 하는 기구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히나 아직 소수의 인원과 소수의 주주로 구성된 회사라고 한다면 일상적이고 거의 그 의사결정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이런 것들을 창업자나 공동창업자 혹은 소수의 주주들이 모두 인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간에 이사회라고 하는 대리인을 두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회사가 좀 더 성장하고 혹은 경영진 입장에서나 주주 입장에서 경영진을 견제하거나 주주가 혹은 경영진 입장에서 좀 더 우리 산업과 관련해서나 혹은 회사의 경영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더해줄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 이러면 이분들을 주주총회에 요청해서 이사로 저희가 선임을 하고 이사회를 구성해서 경영진이 경영을 하는 상황에서 좀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을 정기적인 이사회를 개최를 통해서 좀 자문도 받고 도움도 받고 하는 이런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고요. 통상은 초기 단계 기업들은 빠른 의사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사회를 좀 두기보다는 일단 경영진을 좀 더 잘 꾸리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기업 같은 회사들, 큰 회사들은 대부분 다 이사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감사의 경우에도 꼭 선임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생략을 해도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역할이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와 같은 결산서를 승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주변에 회사의 운영이나 혹은 회계나 재무 등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감사로 선임해서 좀 정기적으로 우리 회사의 재무 관련 서류들을 좀 검토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만약에 우리 회사에 어떤 재무나 회계 등과 관련해서 법적인 이슈가 발생했다, 이러면 감사는 공동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무거운 자리일 수 있다. 이 점만 좀 주의하시면서 이제 감사 등을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지분 100% 갖고 싶죠? 네, 그렇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결정하시기 위해서는 도대체 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지분은요, 이 회사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회사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바라보셔야 되는데요. 공동창업자들로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공동창업자 간의 지분 조정이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결정을 하실 때는 공동창업자 간에 우리 회사의 성장에 도대체 얼마나 앞으로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걸 좀 기준점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동등하게 기여할 거야, 이래서 공동창업자 간의 지분을 동일하게 나누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절대 추천하진 않습니다. 이게 어떤 기여도 동일하게 기여한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게다가 특별히 이제 대표이사의 역할을 맡으시는 분들은 그 법적인 책임 부분까지 모두 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책임을 지는 분에게 좀 더 많은 지분이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정이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지분을 얼마나 나누냐만큼 중요한 게 그 지분을 함께 나눈 공동창업자들 간에 꼭 주주간 계약서를 쓰셔서 만약에 중간에 지분을 보유한 공동창업자가 이탈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 외부에 과다한 지분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도 꼭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분을 세팅할 때는 저희가 몇 가지 기준을 좀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권장을 하는 게 대표자의 지분은 최소 51% 이상 혹은 가급적이면 70%는 좀 넘기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51%라고 하는 기준은 상법상의 그 대표자의 의사결정권, 즉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의 수치예요.
만약에 공동창업자들 간에 도무지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래도 누군가는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대표자가 상법상, 즉 법적 권리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꼭 만들어 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70% 정도의 기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회사를 시작하고 나면 외부 투자 유치를 고민을 하실 텐데, 통상 투자 유치를 하면 지분 희석이 뭐 10%에서 20% 정도가 계속 일어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외부 투자를 한 두세 차례 정도 받은 이후에도 대표자의 지분율이 51% 정도를 좀 유지하기 위한 좀 지분율들이 통상은 70% 정도가 되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셔서 공동창업자 간의 지분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의 미션이나 비전이 우리가 늘 사업 방향을 결정할 때에 좀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시작부터 중간, 언제든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회사의 존재 이유를 언어화하는 것이고요. 그 존재 이유에 대한 언어화된 어떤 문장 혹은 단어들이 우리 회사의 미션이나 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션, 비전 등을 결정을 할 때는요, 대표자를 비롯한 좀 공동창업자들이 우선적으로 좀 초안을 잡으신 다음에 나머지 구성원들에게 좀 공유하면서 의견을 청취하거나 토론을 하는 형태로 좀 구체화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그 회사의 미션이나 비전이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상황이나 고객들의 상황, 시장의 변화 등의 상황에 따라서 중간중간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션이나 비전 등을 논의하실 때에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좀 최소한 6개월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구성원들과 함께 우리 회사의 미션과 비전에 대한 걸 재확인하거나 아니면 다시 정립하거나 하는 과정을 꼭 거치셨으면 좋겠고요. 사업 전략은 이제 미션이나 비전이 세팅된 이후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달성할 것인가를 좀 하나씩 결정하면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소풍에서 발간한 조직 공정성이라고 하는 리포트가 있어요. 그것을 꼭 좀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조직 공정성 리포트를 보시면 성공하는 조직들은 4가지의 특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분배에 대한 정의를 갖고 있다. 두 번째는 절차에 대한 부분을 좀 정의를 하고 있다. 세 번째는 또 관계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고 있다. 마지막이 이제 정보와 관련된 정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정의가 데피니션이 아니라 저스티스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개념을 가져다 쓰게 되는데,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은 조직이란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기준점이 좀 생기실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직 문화는 사실 도구예요. 즉 우리 회사가 달성하고 싶은 미션이나 비전, 즉 우리가 만들고 싶은 어떤 변화가 있는 거죠. 그 변화를 만들기 위한 도구이자 수단이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좀 함몰되거나 천착되시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문화는 결국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향해야 된다. 좀 이런 지향점을 갖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조직은요, 약간 생물 같은 거라서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창업자나 좀 주요 경영진들이 좀 굉장히 좀 감수성을 가지고 계속 들여다봐 주셔야 되고, 회사의 단계나 혹은 조직의 규모에 따라서 계속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서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임과 기여에 대한 보상, 책임과 보상, 책임과 보상, 책임과 보상. 오늘은 이거 하고 야근을 못 하겠네요. 딱 봐도 머리 쥐가 나네 지금.